네, 졸업했던 기준이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 벌었다. 이번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봤던 분들이 대부분 몇 억에서 몇십억씩 버셨습니다. 이걸로. 그렇죠. 심하게 결과론적이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복귀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기회가 있었다. 다음에도 이제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저번에 이런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기회가 생긴 거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이번 방송을 킨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월 달에 있었던 졸업 기회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웬만큼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또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고 하니까 다들 아시네요. 그쵸. 스테픈, 루나숏, 프리민팅, 뭐 USD 숏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을까? 아마 못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일 거예요. 몰라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알고 있더라도. 루나는 고래들도 몰랐던 하락 아니었나요?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루나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했거든요. 네, 아무튼 루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루나 하락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나 하락하고 USD 하락하고 테라 관련된 풀들, 브릿지들 이런 것들 다 함께 터지고 루나 체인 자체가 좀 많이 마탱이가 간 상태였거든. 거래소에서 출금도 잘 안 되는 상태였고 루나 UST 숏 잡았던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5월달 초중순쯤에 다들 졸업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비트라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차익 매매 이거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스모시스란 게 있었거든요.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거래소랑 테라 메인넷 이런 쪽이랑 업비트 간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게 그냥 바이낸스나 FTX 이런 데서 루나를 사서 업비트를 보내는 행동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바이낸스나 뭐 FTX 이런 데에서 아톰을 사가지고 오스모시스로 보내요. 그 아톰을 이제 테라체인 지원하는 아무거나로 팔아가지고 루나를 삽니다. 이렇게 루나를 산 다음에 얘를 업비트로 보내서 매도 이런 식으로 했던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몇 억에서 몇십억 이렇게 다들 버셨더라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할 줄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는 법이라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스모시스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루나를 바로 보내면 안 갔어요. 진짜 제가 그때 루나를 보냈던 게 6시간 뭐 이렇게 걸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못했죠. 저는 이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돈을 먹는다는 거죠.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은 계속 못 먹는 거고 이때 1만원치 샀던 루나가 여기로 가면 한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마스크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이더리움을 만약에 전송한다 치면은 가스비 조금 내고 전송하면 되잖아요. 테라 지갑에서도 케플러 지갑에서도 그런 식으로 업비트 루나 입금 주소 복사해가지고 테라 지갑에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따발총을 쏠 때마다 이제 100만원씩 버는 거죠. 한 1000만원 따발총 쏘신 분이 10억 이렇게 벌고 그런 식으로. 네, 이님도 이제 저는 바이비트에서 딸이 하려다가 묶여서 손해만 보셨다고. 그쵸. 제가 바이낸스나 FTX에서 이런 식으로 업비트로 보내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손해더라고요. 왜냐면 가는 동안에 일단 가지도 않았고 가는 동안 그 기다린 동안 루나가 더 하락해가지고 업비트 도착했을 때 거의 이쪽에서 90만원 보냈던 게 업비트 도착하니까 5만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들 다 생각은 하는데
각 거래소 입출금 오픈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팀이 있으면 즉각 행동을 하겠는데 혼자서 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또 돌리고 그런 식으로 좀 남들한테 공유하기 싫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런 프라이빗 방에 올리는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크립토 빌리네어님이 오스모시스로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스모시스를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케플러 지갑은 있으신가요? 이게 오스모시스 이제 링크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 지금은 이제 루나에 대한 것들이 막혀 있거든요. 루나 입출금 이런 것도 막혔고. 자, 어쨌든 이것도 엄청난 기회였고, 이제 세 번째,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에서 루나가 상폐됐죠. 상폐됐을 때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루나 상폐 때 구매하셨던 분들. 상폐 기준에서 지금 몇 배가 올랐죠? 거의 50배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50배, 100배? 네, 그렇죠. 디파이 생태계 공부 이런 것도 필수고, 뭐 이런 유동성 풀, 브릿지, 트랜잭션 남기면 에어드랍 주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대출 받는 쪽이 꽤 있고. 아, 대출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는 애초에 알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자, 루나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더 있죠. 자, 그 당시에 루나 터지면서 이런 애들도 다 터졌다고 했잖아요. 풀이나 뭐 랜딩 이런 것들도. 자,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다 데이터들이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든 뭐든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돌아가요. 그럼 데이터 값을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는데 코인 가격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덱스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코인 가격을 불러올 때 오라클 뭐 데이터 이런 걸로 많이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루나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코인 가격, 루나 가격도 그만큼 떨어진 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 오라클 가격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대신 담보는 잡아야겠죠. 담보대출 해주는 은행입니다. 네, 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담보대출이에요. 여기 크립토판에선.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루나 실제 가격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여기 오라클 상에서 데이터를 더 이상 최신 가격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로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루나가 0.1달러로 고정되어 버린 거죠. 여기서 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루나를 예금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흘러갈 겁니다. 루나를 예금하면 그 예금된 만큼 예금된 거에 뭐 70%, 60% 이렇게 대출을 또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루나가 사실상 0.1이 아니라 0.00001 뭐 이런 식인데 0.1이 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루나를 1000불만 사가지고 여기 예금해 놓으면 담보대출해주는 이 프로토콜 랜딩 시스템에서 1000불이 아니라 10만 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 루나 가격이 0.1이니까. 그럼 10만 불씩 다른 코인을 빼갈 수 있는 거죠. 이 담보대출하는 여기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오라클 가격까지 봐야 되는 거라서 얘가 오라클 가격 제대로 불러오나 안 불러오나 이거는 사실상 먹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쵸. 1000원짜리를 뭐 10만원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것만큼 계속 대출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예금해가지고 10만원씩 다른 걸 빼가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은행은 파산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전부 다 결과론적. 운이 조금 더 따랐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마침 썼던 사람들만 이거 지금 루나 가격이 0.1로 잡히네? 아싸 개꿀 이러면서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떠올리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셨던 분들,
그냥 진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백지 상태인 사람들은 아 루나 하락했구나, 피해봤구나, 끝. 뭐 이러고 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